네, 전 시간에 했었던 것들을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면은요. 우리는 그 물고기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물고기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는데, 어,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만 알고 있을 때 그 물고기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컴퓨터가 예측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로 좀 범위를 좀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두 개의 특성을 사용을 한 거예요. 특성.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라고 하는 두 개의 특성을 사용을 해서 타겟, 도미냐, 빙어냐라고 하는 타겟을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측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한 이진 분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만들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물고기의 종류와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축소를 했고요. 축소를 했고, 물고기의 종류가 몇 개가 되는지를 보면 브림이 35마리가 있어요. 도미가 35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빙어가 14마리가 있는 훈련 세트예요. 훈련 세트. 훈련 세트에는 도미라고 하는 물고기 35마리, 빙어라고 하는 물고기 14마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시각화를 해봤어요. 물고기의 길이를 X축으로 놓고 물고기의 무게를 Y축으로 놓고서 산점도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색깔로 물고기의 종류를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무게와 이런 길이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은 도미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이런 무게와 이런 길이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은 빙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훈련 세트 49마리. 49마리. 우리는 이거를 컴퓨터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컴퓨터한테 제공을 하고 이때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거를 특성 배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배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임과 도미와 빙어라고만 이루어진 배열을 타겟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고기는 빙어다. 여기 있는 물고기는 도미다. 여기도 도미고 여기는 빙어다. 이거를 전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를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먼저 만들었던 거예요. 특성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만들었어요. 2차원 배열로 무게와 길이, 그리고 이게 전체 몇 개? 49개. 그죠? 무게와 길이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그 1차원 배열이 49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X예요, X. 변수니까. 변수라는 의미로 X라고 한 거예요. 특성, 변수, 컬럼 다 같은 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맥에서. 그 다음에 Y. Y는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쓸 때 이렇게 써요. Y는 AX 이렇게 쓰잖아요. X를 알면 Y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겟을 얘기할 때 보통 Y라고 변수 이름들 많이 만들어요. 물론 타겟이라고 만들기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Y라고도 만들기도 합니다. 물고기의 종류들만 뽑아낸 1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물고기, 242g, 25.4cm는 브림, 도미란 뜻이고요. 두 번째 물고기, 290g, 26.3cm. 이것도 도미,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특성 하나가 레이블 하나, 특성 하나, 레이블 하나, 특성 하나, 레이블 하나.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개수여야 되겠죠. 그죠? 같은 개수. 자, 이렇게 만들어진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을 우리가 훈련시키고자 하는 알고리즘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고자 하는 알고리즘을 생성을 하고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훈련셋의 특성들과 훈련셋의 레이블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특성셋과 레이블이 있는 특성셋을 제공하는 것을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델을 훈련시킨다.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 모델은 데이터를 학습을 한 거예요. 49개의 물고기를 학습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야죠. 어, 선생님이 KNN이라고 하는 학생한테 자, 문제 49개, 그리고 정답 49개를 다 알려줬어요. 이제 공부해? 라고 한 거죠. 이 공부해? 이거예요. 공부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 봐야 될 거잖아요. 자, 시험 봐? 이거예요. 정답 말해봐? 이거예요. 정답을 말해봐 라고 할 때는 문제지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지만 준 거예요. 특성 배열들만 딱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이 문제지 보고서 예측값들을 자기가 문제를 풀어야 되죠. 문제를 푼 결과가 이거란 얘기예요. 역시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 자, 그러면 이제 채점을 해야 되죠. 채점을 하는 과정이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몇 개가 같고 몇 개가 다른지.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하나씩 비교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면 스코어, 점수라고 하는 메서드만 호출해 버리면 몇 개 맞았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점수를 알려줘요. 1.0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49개의 문제들 중에서 49개를 맞췄다. 그럼 이게 뭐예요? 1.0이죠. 1.0. 만약에 한 개라도 틀리면 49개의 문제 중에서 한 개 틀렸다. 그러면 이거는 대략 뭐 0.9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50개에서 하나 정도 틀린 거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정확도를 계산해서 나온 게 그게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머신러닝을 하는 과정이에요. 머신러닝을 하는 과정이 특성 배열들을 딱 뽑아내고 훈련시킬 데이터들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정답지들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와 정답지를 모델한테 딱 준 다음에 네가 이거를 공부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지를 주면서 자 이제 정답을 맞춰봐라고 하는 과정이 머신러닝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찾았더니 정확도가 1.0이 나왔는데 1.0이 나온 이유는 음, 훈련 세트와 테스트할 때 사용한 세트가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학습시킨 데이터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대로 문제를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라면 100%가 나와야 될 거, 100%가 아니면 100%에 가까운 그런 값들이 나오겠죠. 뭐 나쁜 모델이라면 100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여러 명의 학생들한테 똑같은 문제지를 주고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리고 똑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봤는데, 뭐, 누구는 100점 받고, 누구는 90점 받고, 누구는 빵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거는 그 학생들의 성능이잖아요. 사람한테 성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학생들의 능력이죠. 머신러닝도 머신러닝들마다의 능력이 있는 거죠. 성능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볼게요.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가상의 물고기 데이터, 어, 어, 가상의 물고기 데이터의 예측값, 과연 어떻게 찾는지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KNN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개의 물고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물고기를 만들어 볼 거냐면요. 첫 번째 물고기는
600g 30cm짜리 물고기하고요. 우리는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몰라요. 그냥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물고기 딱 선택해가지고 길이를 딱 무게하고 길이를 딱 재봤더니 요런 무게하고 요런 길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물고기를 딱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게와 길이를 재봤더니 요렇게 나왔어요. 이런 두 개의 물고기 데이터를 사용을 할게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도요, 우리가 배열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얘네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X 테스트라고 할 거예요. X 테스트. 몇 차원 배열로 만들어야 돼요? 2차원 배열로 만들어야 되죠. numpy array. 배열 안에, 배열 안에 배열과 배열을 가지고 있으면 2차원 배열 아닌가요? 그쵸? 배열 안에 배열과 배열을 가지고 있으면 2차원 배열이죠. 우리 훈련 세트가 어떤 순서로 돼 있었어요? 훈련 세트가 무게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길이가 나중에 나왔죠? 그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600g, 30cm. 이게 첫 번째 물고기. 이게 첫 번째 물고기. 두 번째 물고기가 50g, 14cm. 이렇게 만들면 이게 가상의 두 개의 물고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출력 한번 해볼까요? X 테스트. 배열이죠. 넘파의 배열이고, 첫 번째 물고기는 600g, 30cm. 두 번째 물고기는 50g, 14cm라는 뜻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훈련 세트와 우리가 예측값을 찾아보기 전에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함께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 셋만 먼저 훈련 셋이에요. 훈련 셋은 X라고 특성 배열 잡아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는 SNS, 스캐터 플롯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df, x를 우리가 뭘로 그렸었죠? x를 랭스로 그렸었나요? 맞아요? x를 랭스로 그렸었죠? y를 무게로 그렸었죠? 그 다음에 색깔을 스피시즈로 그렸었죠? 스피시즈 이렇게 그렸었죠? 그죠? PLT. 여기서는 제가 그리드를 좀 그릴게요. PLT.show. 네, 이게 훈련셋. 아까 그렸던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예요. 그죠? 아까 그렸던 그래프랑 똑같은 겁니다. 얘가 훈련 세트. 훈련 세트에는 49마리의 도미와, 죄송합니다. 35마리의 도미와, 그리고 14마리의 빙어를 그린 거예요. 이쪽에 35마리의 도미, 이쪽에 14마리의 빙어. 이건 아까 그렸던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테스트셋을 그릴 건데, 테스트셋은 C본으로 못 그리고요. 그냥 PLT, 스캐터. 이렇게 그릴게요. PLT, 스캐터. 뭐, C본으로 그려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점만 찍으면 되니까. X좌표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X좌표는 랭스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자, 랭스가 근데 어디 있나요? 랭스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랭스예요. 자, 그럼 랭스는 어떻게 선택하셔야 되냐면 테스트 세트에서 테스트 세트에서 행은 상관없이 몇 번째 컬럼에 있는
1번째 컬럼에 있는 것들을 다 선택하면 이게 랭스. 맞아요? 첫 번째 행에서도 첫 번, 1번째 컬럼, 두 번째 행에서도 1번째 컬럼, 인덱스 1번 컬럼을 선택하면 그게 랭스죠. 맞아요? 이게 랭스. 어, 두 번째가 Y는 웨이트, 무게를 그려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무게를 그려야 되는 부분인데, 무게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무게죠. 여기 있는 게 무게들이기 때문에, 이 X 테스트라고 하는 2차원 배열에서 행은 전부 다 모든 행을 선택하고 0번째 있는 것만 선택하면 그게 뭐가 돼요? 무게가 되죠. 자, 여기 왜 0과 1이라고 썼는지 아시겠죠? 그죠? 네. 여기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무게이기 때문에 여기 인덱스 0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길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1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를 0이라고 한 거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점을 찍을 거고요. 이 점들은 빨간색으로 찍을게요. 컬러를 레드. 자, 두 개의 점이 찍혔죠. 빨간색 점 보이세요? 빨간색 점 보이시죠? 마커 모양도 좀 바꿔볼까요? 마커 모양을 역삼각형 모양으로 바꿀게요. 역삼각형 모양. 되셨습니까? 네. 여기 있는 두 개가, 자,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여기 있는 게 첫 번째 샘플 물고기예요. 첫 번째 샘플 물고기 600g. 600g 30cm. 600g 30cm고요. 자, 여기 있는 게 아까 제가 몇 g이라고 했었죠? 50g이라고 했나요? 50g 그리고 14cm. 그렇게 만들어진 물고기. 그러니까 훈련 세트에는 없는 물고기죠. 어떤 훈련 세트에 있는 그 물고기들과도 일치하지 않는 물고기예요. 자,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첫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5마리는 이 안에 있지 않을까요? 이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물고기 5마리는 요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았을 때에는 걔네들이 전부 다 뭐라고 예측을 해줄까요? 돔이라고 예측을 해주겠죠. 그럼 예측값이 돔이라고 나올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KNN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았더니 전부 다 노란색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빙어라고 예측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아직 레이블 달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여기 있는 물고기는 브림, 돔이라고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고기는 상식적으로 스멜트, 빙어라고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KNN이 그렇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셋의 예측값을 찾아볼게요. 가상의 물고기들. 그러니까 테스트셋이에요. 테스트셋. 가상의 물고기들의 예측값을 찾아볼게요. 자, 이거는 테스트에서의 예측값이니까 테스트 프리딕트까지만 쓸게요. 프리딕션 이렇게 해서 테스트 프리딕트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훈련이 끝난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 이미 훈련 끝났어요. 49마리의 물고기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그죠? 49마리의 물고기 데이터를 알고 있는 KNN 모델한테 예측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측해라. 자, X만 주면 되죠. 뭘 주면 돼요? X 테스트를 주시면 돼요. 테스트 셋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테스트 셋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측값을 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측값 출력해 볼까요? 테스트 프리딕트. 예측값이 뭐라고 나와요? 첫 번째 물고기는 브림이라고 나왔고요. 두 번째 물고기는 스멜트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측값들이 나왔죠. 나왔죠. 그죠? 그리고 그림에서도 보면 첫 번째 빨간 점에서 가까운 거 다섯 마리는 전부 다 파란색이고 두 번째 점에서 가까운 다섯 마리는 전부 다 주황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란색, 주황색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겠죠. 그죠? 이런 일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음.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은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모르는 값들의 예측값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예측값을 내놓는 과정, 이런 과정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 49마리의 물고기 데이터를 KNN이라고 하는 모델한테 주면 그 다음에는 몇 개의 점들이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가 들어오더라도 이런 물고기가 들어오든지 뭐 이런 물고기가 들어오든지 이런 물고기가 들어오든지 이런 물고기가 들어오든지 컴퓨터는 예측값을 내놓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머신러닝인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물고기는 좀 애매하겠죠. 어, 얘일지 조금 애매하겠죠. 예. 근데 뭐 다수결로 하면 어느 한쪽이 되긴 되겠죠.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적으면, 알고 있는 물고기가 적으면 당연히 예측값은 맞는 것도 있겠지만 틀리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100%는 안 나오겠지만 뭐 90% 이상이 정확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을 찾을 수는 있는 거죠. 네. 되셨습니까? 네. 자, KNN이 어떤 식으로 찾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N 모델이 찾은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들, 니어리스트 K개의 니어리스트 네이버스. 이거를 알려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거를 알려주는 메서드가 두 가지를 다 알려줘요. 뭘 알려주냐면 디스, 거리, 거리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들도 알려줘요. 거리와 인덱스를 같이 알려주는데 메서드 이름이 뭐냐 하면 Kneighbors예요. Kneighbors입니다. 자, 여기도 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테스트 셋을 넘겨주시면 돼요. 여기다 테스트 세트를 넘겨주시면 돼요. 이 K 네이버스가 거리와 인덱스들을 두 개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두 개를. 두 개를. 리턴 값에 대한 일단 리턴 값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출력 값을 보도록 할게요. distances라고 하는 리턴 값은 리턴 값 distances는 가장 가까운 이웃 K개의 이웃들 이웃까지의 거리들이에요.
K개에 요거를 앞쪽에다 쓸까요? 앞쪽에다가. K개에 가장 가까운 이웃까지의 거리들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턴값, 여기서 저는 변수 이름을 indexes라고 썼죠. 이거는 K개의, K개의 가장,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가까운 이웃의 인덱스들이에요. 인덱스들. 그러니까 훈련셋에 49마리의 물고기가 있잖아요. 훈련셋에 49마리의 물고기가 있는데 그 49마리 중에서 5개의 가장 가까운 물고기. 그 물고기들의 인덱스란 얘기예요. 그다음 그 5개, 훈련셋 5개. 훈련셋에서 가장 가까운 물고기 5개 찾을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의 거리들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계산해야지만 예측값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KNN은 이런 것들을 찾은 다음에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인덱스를 먼저 출력을 해볼 거예요. 프린트 indices 이거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 출력문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출력문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몇 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인데 행이 몇 개? 행이 2개. 컬럼은 5개죠. 쟤네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혹시 아시겠는 분 계실까요? 네, 기본값이,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유, 우리 다섯 개만 찾겠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5개씩 나왔어요. 그거 일단 맞고요. 네. 0번, 1번, 2번, 3번, 점점점, 여기가 48번, 47번. 자, 이게 훈련 세트죠. 훈련 세트에는, 훈련 세트에는 물고기의 무게들하고요, 물고기의 길이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쵸?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이죠. 어, 훈련 세대는 우리 요 그림하고 같이 보죠. 요 그림하고 같이 보면 여기 파란색 35개, 주황색 14개가 있잖아요. 그게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웨이트, 랭스 이런 형태잖아요. 49마리 물고기들의 무게와 길이가 2차원 배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만들어져 있고요. 음. 자,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유 5개를 찾겠다 그랬죠.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요렇게 5개 있겠죠? 걔네들의 인덱스. 걔네들의 인덱스. 그럼 몇 개가 나와요? 5개가 나오겠죠? 그쵸? 요 첫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물고기 5개의 인덱스. 그러니까 이 2차원 배열에서. 이 2차원 배열에서 행 인덱스 있잖아요. 행 인덱스. 그걸 알면 물고기 5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5개의 숫자 인덱스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두 번째 5개는요? 두 번째 5개는 물고기가 두 번째 물고기가 있잖아요. 두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거 5개. 그러니까 거기에도 인덱스가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 거예요. 내용 이해되십니까? 내용 이해되세요? 2차원 배열에서 첫 번째 1차원 배열이 의미하는 거는 첫 번째 물고기.
여기에 첫 번째 물고기. 첫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원 배열, 여기에 있는 5개의 인덱스들은 이 테스트 셋에서 두 번째 물고기. 아까 두 번째 물고기가 요거였었죠. 50g 14cm.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물고기 5개의 인덱스란 얘기예요. 자, 실제로 걔네들이 뭔지 한번 볼까요? In this is 인덱스 0번.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첫 번째 1차원 배열 나오죠. 15, 14, 18, 22, 20 이렇게 5개가 나오죠. 맞아요? 맞습니까? 자, 얘를 어디서 사용할 거냐면 우리 훈련 세트가 X잖아요. 훈련 세트가 X죠. 여기에서 인덱스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얘네가 뭘까요? 아까 가상의 첫 번째 가상의 물고기. 첫 번째 테스트 물고기. 그러니까 가상의 물고기. 우리 어떻게 만들었었죠? 600g, 600g 30cm로 만들었잖아요. 첫 번째 테스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5개의 물고기. 가장 가까운 물고기가 600g 32cm, 600g 32cm, 610g 33.5cm, 620g 34.5cm, 575g 34cm. 어때요?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근방에 있는 이 근방에 있는 것들 중에서 5개, 제일 가까운 거 5개. 요게 좀 더 낫겠군. 요렇게 하면 5개 정도 들어가죠. 그죠? 요 근방에 있는 5개. 요 근방에 있는 5개를 선택한 게 그게 뭐냐 하면 요 5개란 얘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아, 그래서 이 첫 번째 5개의 인덱스가 의미하는 게 첫 번째 물고기에서 가장 가까운 5개, 훈련셋 안에 있는 물고기들의 인덱스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덱스 5개를 가지고서 2차원 배열에서 뽑아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렇게.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X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2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이렇게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잖아요. 여기서 인덱스 0번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하나만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리스트로 0번하고 1번을 주세요 라고 하면 인덱스 0번에 있는 거하고 인덱스 1번에 있는 거하고 2배를 주죠.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쓴 거예요. 이게 5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5개를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어. 그래서 어제 인덱스 사용하는 방법 복습했었던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그러면 나셔야 되니까. 어, 거리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한번 볼까요? 거리. 프린트, 디스턴시스. 이것도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인데 숫자가 5개씩 있죠. 5개씩. 그죠? 5개씩 있는데 첫 번째 5개 거리 한번 볼게요. 이 첫 번째 5개의 거리. 첫 번째 5개의 거리를 보면 자, 이 물고기에서 그죠? 600g 30cm에서 어디까지? 600g 32cm까지의 거리. 요 사이의 거리. 그게 2.0이라는 뜻이에요. 2.0. 왜 그럴까요? 거리 공식이 뭔가요?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은 루트
X좌표 빼기 여기 X좌표 제곱 더하기 여기 X좌표 Y좌표 빼기 여기 Y좌표 32 제곱 요거의 루트 그죠? 그럼 2의 제곱이잖아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죠. 2.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산 공식까지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아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거리를 하나 다 계산한 거예요. 이 600g 30cm라고 하는 물고기가 딱 들어오면 600g 30cm라고 하는 물고기가 들어오면 49마리 물고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게에서 무게를 빼고 거리에서 거리를 빼가지고 제곱하고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거리 공식이에요. 그 거리 공식으로 몇 개를 계산한다? 49개를 계산한다. 그렇게 49개의 거리가 나오면 정렬을 하면 오름차순 정렬해서 앞에서 5개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일 작은 거 5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 제일 작은 5개의 위치들을 봤더니 15번째 물고기, 14번째 물고기, 18번째 물고기, 22번째, 20번째 물고기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인덱스를 y에다가 사용을 해볼까요? y에다가 자, y는 뭐예요? y라고 하는 변수는 뭐예요? y라고 하는 변수는 타겟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브림이냐, 스멜트냐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게 y잖아요. 가장 가까운 거 5개의 인덱스를 찾았죠. 이 인덱스를 y에다가 적용해 보세요. 인디시즈 0번 하고서 적용해 보세요. 5개가 전부 다 뭐예요? 브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물고기도 도미, 요 두 번째 물고기도 도미, 요 세 번째 물고기도 도미란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보고 가장 가까운 거 5개의 인덱스를 찾고 그 인덱스들을 보니까 Y에서 가지고 있는 레이블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도미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예측값을 뭘로 내놓는 거다? 도미라고 예측값을 내놓는 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KNN이 하는 일입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물고기는 여기 인덱스 1로만 바꾸면, 인덱스 1로만 바꿔보시면 몇 그램, 몇 센티미터의 물고기들이 가장 가까운 물고기들인지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게 걔네들의 거리예요.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물고기까지의 거리, 두 번째로 가까운 물고기까지의 거리, 세 번째로 가까운 물고기까지의 거리들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인덱스를 가지고서 두 번째 물고기, 이거는 이게 5개의 레이블이 있잖아요. 5개의 레이블이 있었고, 이 레이블들을 이용해서 KNN은 여기서 다수결로 예측값을 내놓는 건데, 5대 0이니까 그냥 불임하고 내놓는 거예요. 네.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 디스턴스의 두 번째 숫자도 똑같이 그 계산식을 똑같이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테스트 물고기는 제가 50g으로 만들었죠. 50g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14cm로 만들었네요. 그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5개의 훈련 셋 안에 있는 물고기. X에서 찾으면 된다 그랬죠? X에서 찾으면 되고요. indices 1번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물고기가 19.9g, 15cm. 길이는 거의 비슷하죠. 14cm, 15, 14cm, 14.3cm, 12.4cm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 무게가 어떻게 돼요? 19.9g, 19.7g, 13.4g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림에서도 보면 여기 주황색으로 있는 것들이 무게가 거의 뭐 한 10에서 20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이 있는 게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한 50g인 거예요. 50g. 그래가지고 이거 거리 공식 써보면 50g이죠. 첫 번째 물고기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9.9g. 그죠? 요거 제곱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14cm 빼기 여기가 15cm죠. 요거 제곱. 그리고 똑같이 루트. 똑같이 루트. 아마 이 숫자가 좀 크게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여기는 숫자가 거리가 2밖에 안 되는데 여기 거리가 30이라고 나왔으니까 왜 그러냐면 무게가 어때요?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죠? 제곱되어지는 숫자가 무게에서 제곱되어지는 숫자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래서 거리가 되게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 예, 아마 이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거면 거리도 비슷하게 2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래프만 보면 그죠? 그래프만 보면 요게 제일 가까운 것 같고 요게 거리가 2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는 거리가 2보다도 더 짧은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그죠? 착시 현상이에요. 여기 한 칸 200이죠. 여기 한 칸은 5밖에 안 돼요. 예, 그 착시 현상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거리 공식은 똑같은 거리 공식으로 계산한 거리들이 맞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내일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데이터들을 표준화나 정교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게 표준화, 정교화 공부했었죠. 그 값들의 스케일을 같은 스케일로 맞춰준다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무게는 0g에서부터 1500g까지 바뀌고 있어요. 1500을 거리를 계산할 때 1500을 제곱해버리면 숫자가 엄청 커지죠. 근데 거리는 기껏 해봐야 0에서부터 40까지밖에 안 변해요. 최대값 40을 제곱해봐야 1600인가요?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럼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게만 거리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게 돼요. 네. 그 얘기는 저희가 표준화와 정교화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예리한 질문이셨어요. 되게 나중에 저희가 하게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거리 공식은 똑같아요. 거리 공식은. 네, 또 저기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쉬는 시간